그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이제 그 메이톡스인데요. 메이톡스가 이제 어저께 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23년 영업이익이 230억 원인데 전년도 영업이익은 470억 원이니까 많이 감소했죠. 62.9% 감소했습니다. 감소의 원인으로 이렇게 메이톡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4분기에 조업 손실이 발생했다. 뭐냐면 그 FDA에 뭐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들이 와서 공장을 갖다 쭉 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공장을 중단했어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또 다른 게 뭐라고 했냐면 대웅제약과 그 휴젤과 이제 소송 중입니다. 그리고 엘러건하고도 보톡스의 이제 본선이라 할 수 있는 엘러건하고도 이제 ICC 국제상공회에서 소송 중입니다. 그러니까 소송을 이제 다각도 하다 보니까 소송 비용이 발생을 해서 영업이익이 줄었다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. 왜냐면은 이제 그 어떤 게 이해 안 가냐면은 소송을 진행하는데 대웅제약에서는 완승을 거뒀어요. 그래서 막대한 영업이익이 생겼는데 그 실제 소송 때문에 생긴 비용이 얼마나 될까 싶은 관점에서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 이해 안 가는 건 사실 그 다음인데 뭐냐면은 대웅제약은 그렇게 가혹하게 매몰차게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는데 휴젤에게는 대웅제약보다 더 덩치가 큰 기업이죠. 휴젤에게는 균주 그 이 소송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메이톡스는 우리가 자체 개발한 균주 보톨린을 갖고 우리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대웅제약 너네 우리 균주 훔쳐간 거 아니야? 한번 DNA 체크해보자. 해서 대웅제약의 사실은 대웅제약의 보톨린이 보톡스가 그 메이톡스의 보톡스랑 유사하다는 이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메이톡스가 승소를 했거든요. 그 휴젤하고 이제 미국에서 ITC 소송 진행 중인데 갑자기 입장을 바꿨어요. 균주에 대해서 우리 뭐 별로 진행하지 말자. 균주에 대해서는 공정에 대해서만 우리 다투자라고 이제 입장을 바꾼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. 아니 대웅제약과 더불어 했듯이 메이톡스도 그 휴젤에게도 동일하게 균주와 관련해서 소송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주가도 이제 영향을 줬습니다. 메이톡스의 실적이고요. 매도 실적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. 이렇게 실적이 쭉 하다가 이제 좀 영업이익이 내려간 것이 보이고요. 그다음에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6개월 수익률인데 그 파란색은 메이톡스는 수익률이 나빠졌죠. 그래서 47% 거의 50%. 메이톡스 이때 6개월 전 사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뭐 잠이 잘 안 오시겠죠. 휴젤은 6개월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? 휴젤은 상대적으로 65%의 수익률을 거뒀어요.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?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이톡스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휴젤에게는 되게 너그럽게 돼 있어요. 아니 본질이 그 균주 소송인데 왜 균주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. 공정에서 묻겠다.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처사다. 이거는 주가 수익률도 입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이건데 뭐냐면 FDA에다가 메이톡스가 미국에서 심판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승인 절차를 받고 있는데 FDA가 그 메이톡스의 보톨린 톡신 MT10109에 대해서 심사를 거절했어요. 왜? 필수자를 제출하지 않았다.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? 이게 뭐 중요한 사안에서 그 FDA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. 그럼 FDA가 지금 우리한테 그 심사를 받겠다면서 필수 자료를 제출 안 해? 그럼 당연히 리젝트 넣는 거죠. 예. 만약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? 그 담당자는 심할서 쓰고 감봉 조치하고 이 주주도 입장에서는 메이톡스 주총이 열리면 따져 물어야 될 사안인 거예요. 도대체 담당자가 누구고 어떻게 했는데 중요한 소송에서 중요한 심사를 받아야 FDA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냐?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. 이건 아주 엄밀하게 따져서 해당 담당자를 메이톡스는 어떻게 징계를 내렸는지 임원이라면 사실은 이제 그 옷을 벗게 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요소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얘기할 종목은 이제 호텔신라인데요. 블랙록이 호텔신라 지분을 축소했습니다. 그 블랙록이라고 하면은 그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죠. 뭐 한 1경이 넘습니다. 그 1000조가 넘게 되면 1경이 되는 것이죠. 어마어마합니다. 예. 그런 블랙록은 한번 투자를 하면은 오랫동안 투자를 하기 유명하고 그렇다면은 미리 리서치를 열심히 한 다음에 장기 투자를 하는데 블랙록이 이제 호텔신라의 지분을 갖다가 305억 정도를 매도를 하고 지분율은 이제 5.09%, 4.06% 내려갔습니다.
우리나라 한국 주식 투자의 그 규정은 뭐냐면 5%가 넘으면은 그때 공시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대주주로 간주가 되는데 5% 미만이 되면은 이제 사실은 5% 미만일 때는 지분 축소의 의무가 없어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블랙록이 같은 경우 호텔신라의 지분을 5% 미만 낮췄다는 것은 4%인데 당장 오늘부터 해서 쭉 지분을 팔아도 공시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. 이거는 나중에 호텔신라가 분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에서 대주주 현황에서는 혹시 파악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대주주 현황에서도 분기보고서는 5% 미만은 안 나와요. 그러니까 어쩌면 사업